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 체결에 대해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정권 안위에만 골몰하면서 끊임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에 대해선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에 대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적화 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북한 정권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선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위로연에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덕분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방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즈벨트함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 총 35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9일 마지막 살포 이후 약 보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 달 사이 5번째며 내용물은 대다수 종이류 쓰레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전 세계 19개국에 노동자들을 파견해 외화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은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세네갈, 앙골라 등 19개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들 국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강제 노동의 여러 지표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25일 외신 기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We also know that individuals from North Korea are exploited actually across the entire world. With regard to what is the U.S. doing about this, one of the things that we're doing is publishing this report to increase awareness and really increase a thorough account of information because it is occurring not only in PRC but also in those 19 other countries.
다이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력이 들어간 물품 구매 등 심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해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해당 상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the other thing that the U.S. is doing is aggressively following ou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to make sure that we, as the U.S., and we buy a lot of things, to make sure that we are not accidentally purchasing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specifically forced labor of North Korean individuals.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산 수산물 등이 미국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 제품의 수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게 보내 미국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 수산업계의 북한 노동자 동원 의혹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북한군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러조약 체결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병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북한군 인사관리자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내 병력을 총알바지로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수많은 사상자를 상기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한국, 일본 및 영내 다른 동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28일 유엔 안보리의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공개 회의에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무기 이전과 이 같은 무기 이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드 에반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무기와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경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또는 관련 물자 조달을 금지하고 북한의 관련 무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탄도미사일 및 무기 등 관련 물질의 확산에 관여하는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전면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버스 30여 대가 운행되고 일부 부지에선 새로운 건물 공사와 정지 작업 정황이 발견되는 등 정상 운영되던 당시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상황들이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개성 출입구에서 안쪽, 즉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이 지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 공터였지만 현재는 가로 약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직 천장이 덮이지 않은 미완성 상태지만
벽이 세워진 형태로 볼 때 작은 방 12개와 큰 공간 6개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OA가 개성공단 폐쇄 직전의 업체 지도를 위성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부지는 한국 회사인 동원 F&B 소유입니다. 개성공단의 이처럼 새로운 건물, 그것도 한국 회사 부지에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른 부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회사 인지컨트롤스 소유의 이 지대는 수풀로 우거진 곳이었지만 이번 위성사진에선 반듯한 부지 2개가 조성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천공업과 호산에이스 등이 나눠 소유한 부지도 지난 수년간 널려있던 건축자재와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치워지고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또 개성공단 중심부의 한 공터도 이전까진 나무가 울창했지만 지금은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 2개가 조성돼 있어 북한이 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다른 부지에서도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그 외에도 현재 개성공단에선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 등에서 차량이 발견되는 등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뚜렷합니다. 앞서 BOA는 개성공단에서 약 7에서 10km 떨어진 개성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측 버스 85대를 발견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연일 포착되고 있는 이 같은 북한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5일 개성공단 내 부지에서 건물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BOA의 지적에 보도된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도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히고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권위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해야 하고 동맹의 분열로 이익을 얻는 국가들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보좌관은 25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열린 나토의 미래에 대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동아시아 파트너들,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보좌관은 또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들 간 이견을 지적하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단결을 원한다면서 동맹의 분열로 이익을 얻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북한의 인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2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가 한국전쟁의 유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트라우마 치유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일부 지정학적 문제들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똑같은 인권 기준으로 북한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두 나라 간 군사적 협력 심화 합의 내용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는 BOA의 질문에 그로 인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와 진전을 이루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러시아 전 국방장관과 러시아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5일 세르게이 쇼이그 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은 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신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히고 지난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에 이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니며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전 국방장관 등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없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5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각을 개편해 쇼이구 전 국방장관은 러시아 안보위원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 지구에 3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2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 학교 2곳에 2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사망했으며 또 가자지구 난민 캠프 중 하나인 샤티 해변 캠프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주택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가족 소유로 이번 공습으로 하니에의 여동생과 다른 친척들이 사망했다고 가족과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계획에 관여했던 무장 세력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를 방문해 하마스의 라파 여단을 해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분명히 다가서고 있으며 라파에서의 고강도 군사작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환영한 제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방 관련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정부와의 유죄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뒤 석방돼 호주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키리크스 측은 2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어산지가 그동안 수감돼 있던 영국 벨마시 교도소에서 24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산지를 태운 비행기는 25일 급유를 위해 태국에 착륙한 뒤 미국령 사이판으로 이동했으며 어산지는 26일 사이판 내 미국 법원에 출두해 형량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호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는 유죄 협상을 통해 어산지 사건을 마무리할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어산지는 이 계획에 따라 스파이 방지법을 위반한 유죄를 시인하고 모국인 호주에서 추가 사법 처리를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맞서 법정 공방을 벌이며 영국에 수감된 기간을 선고 예정인 5년형을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미군 육군 정보분석원인 첼시 매닝을 설득해 기밀 취급 외교 전문가 국방정보를 빼돌려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했던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 탐사선 창어 6호가 25일 지구로 귀환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이날 생중계를 통해 창어 6호 귀환선이 오후 2시 7분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 스즈왕기 예정구역에 정확히 착륙했으며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국가우주국을 인용해 창어 6호는 지난달 3일 발사돼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한 뒤 달 토양 샘플 채취와 달 뒷면 촬영을 하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펼쳤다면서 달 뒷면 토양 샘플은 달의 기원을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